오늘 준비한 사건은 23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2000년 12월 인천 부평의 한 학원에서 두 남자가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은 학원의 원장 38세의 서 씨였고요. 또 한 명은 부원장인 37세의 이 씨였어요. 이 두 사람은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가족 관계였어요. 처음에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이 싸움은 폭력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부원장 이 씨가 서 씨를 때리면서 이제 폭행으로 입건이 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돼요. 이 문제로 이 씨는 서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릴 거예요. 원장 서 씨와 부원장 이 씨 사이에 벌어진 사건과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밝혀진 또 하나의 의문점 가득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 이 씨는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 목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995년에 손윗동서인 서 씨, 이 씨 아내 언니의 남편이에요. 서 씨가 인천 부평에 학원을 차리게 됐고 자신의 동서인 이 씨에게 부원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학원 자본금은 서 씨가 되고 운영은 이 씨가 맡는 조건이었죠. 이 씨는 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996년에 부평에서 올라와서 부원장으로 이제 학생 지도를 시작해요. 이 씨는 되게 독특한 교습법을 사용해서 성적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걸로 이름난 강사였습니다. 주로 논술을 지도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 중퇴에 또 교육 쪽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학원생들에게 정말 인기 폭발이었어요. 추종을 받을 정도의 그런 강사였습니다. 학원 관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되게 많고 추종하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부원장 이 씨가 서 씨 대신에 경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기도 했고 언변도 좋은 편이라서 학원 수강생들을 사로잡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될 것만 같던 이 학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원장 서 씨와 부원장 이 씨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이 씨가 일부 학원생들에게 자기가 직접 지도하는 개인 과외를 권했던 거죠. 부원장이. 그리고 과외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학원과 학교를 관두게 했던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기는 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학원 수익금 정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다투던 2000년 12월에 이 씨가 말다툼 도중에 서 씨를 때려요. 결국 그때 이 씨가 폭행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때 자신에게 개인 과외를 받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서 씨를 협박합니다. 합의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요. 부원장 이 씨의 부인 한 씨가 학원 원장이면서 또 자신의 형부잖아요. 그 형부에게 폭행 문제 이거 좀 합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서 씨가 단칼에 거부했던 거예요. 거절했던 거죠. 부인 한 씨는 이 문제로 12월 17일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런 일로 저렇게까지 한다고? 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잘못한 건 맞고 사실상 집행유예잖아요. 이 씨는 결국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씨와 서 씨의 관계는 당연히 원수가 됐죠. 지금부터는 이 씨가 했다는 개인 과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에 이 씨하고 서 씨가 운영하던 학원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양이 다니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고 있었던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 씨에게 개인 과외를 받은 후에 전교 1등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은 좀 확실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이 씨는 원장 서 씨와의 갈등의 시작점이 된 명문대 진학반을 만들어서 명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수업을 합니다. 이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 남학생 1명이 명문대 진학반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이 씨는 학생들 4명 모두에게 학교 자퇴를 추천합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보면 내신 점수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씨는 자신이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을 8개월 만에 서울대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양도 사실 자기도 실제로 이 씨한테 지도를 받고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2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합니다. 나머지 학생 3명도 다 자퇴했어요. 그리고 이 씨의 집에서 그룹 과외를 받기 시작했는데 집에도 거의 돌아가지 않고 몇 달이나 이곳에서 지내면서 과외를 받습니다. 수업은 이 씨와 이 씨의 아내 그리고 이 씨의 학원 제자 이렇게 3사람이 진행을 해요. 그런데 계획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자퇴 이후에 이 양의 성적이 명문대를 갈 정도로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 씨가 지금의 성적으로는 명문대에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씨의 말에 따라 이 양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에 가지 못한 거죠. 이 양의 부모님이 냈었던 과외비는 한 달에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또 이 양의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의 과외도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 과외비가 처음부터 400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월 90 정도였는데 물론 이것도 큰 돈이지만 이 씨가 성적 향상, 한번 성적 향상 시켰잖아요. 이걸 근거로 이제 막 400만 원으로 과외비를 올렸고 나중에 계획은 월 2천만 원까지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월 2천은 지금도 쉽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월 400씩 돈을 쏟아부었는데 명문대 입학은커녕 검정고시도 보지 않아서 중졸이 된 거예요. 전교 1등이던 학생이. 그 상황에서 과외비를 더 올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당연히 거기 그만둬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결국 이 양의 부모는 서울대 안 가도 된다 라면서 과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이 씨에게 과외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 양의 부모가 과외를 중단시키려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게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양의 엄마였던 노 씨가 이 양과 그 선생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딸과 딸을 가르치는 선생의 관계요. 어쨌든 과외는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 문제로 이 양과 부모의 사이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고요.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양은 가출을 해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이 씨의 집에서 지냈죠. 정상이 아니죠. 학생이 가출을 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어른이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죠. 그러던 2001년 2월 9일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경찰의 수사 내용 그리고 추후에 이 양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의문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2001년 2월 9일에 이 양과 엄마가 또다시 싸움을 시작했대요. 이유는 엄마가 과외를 그만두게 한 거. 이거였어요. 이때 엄마랑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 노 씨가 탈진을 했는데 이때 이 양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엄마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이때 엄마 노 씨가 사망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히 죽인 겁니다. 이후에 엄마의 사망을 확인한 이 양은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현장을 꾸미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이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웠대요. 일단 피 묻은 이불을 세탁했다고 했고요. 엄마가 평소에 먹던 수면제 약통을 침대 옆에 놓고 약봉지를 노 씨의 시신 주변에 놓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꾸며놓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노 씨의 사망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경찰도 노 씨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걸로 봤었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부검도 노 씨의 목 주변을 누른 듯한 흔적이 있긴 했지만 이미 혈중에서 수면제 17알 분량의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건 역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되게 아쉬운 게 목 주변을 누른 흔적이 있는데 혈중에 17알 분량의 성분이 검출됐다면 누군가 약을 먹이고 목을 졸랐을 수도 있다. 이런 타살의 가능성을 왜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제약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 씨가 복용했던 그 수면제는요. 한 알만 복용해도 30분이 지나면 잠에 빠지는 그런 약이었대요. 근데 이걸 17알을 먹은 거죠. 노 씨 사망 당시 집에는 노 씨와 이 양 둘만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양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 양이 경찰에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었고 이 양이 엄마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특별한 물증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살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요.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학원 부원장인 이 씨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 씨한테 그 얘기를 마치 보고하듯이 다 이야기를 한다? 정상적인 어른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수를 해라. 하다못해 반성이라도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반성만 하라고 해도 정상은 아니지만. 근데 이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었던 거죠. 살인을 하나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양을 끌어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 씨를 때렸잖아요. 그로 인한 또 아내의 자살 시도. 이런 문제로 서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이 양은 이 씨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 씨가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합니다. 2001년 9월 28일 아침 학원장 서 씨가 학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요. 차를 타려고 부평의 한 노상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준비한 흉기로 서 씨의 왼쪽 가슴과 배를 4번 공격해요.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이 양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 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요. 이 씨는 서 씨의 차에 이 양을 태우고 그대로 강원도 평창에 깊은 산중으로 가서 시신을 안매장합니다. 이 양은 또 그걸 옆에서 도왔어요. 학원 선생님의 살해 과정에 학생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서 씨의 가족들은 출근한다고 나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제 실종 신고를 해요. 근데 이 서 씨하고 이 씨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걸 가족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특히 서 씨의 아내는 동생의 남편인 이 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실종에 이 씨가 관련이 있을 거다. 이걸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도 이 씨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곧바로 이 서 씨 실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요. 2001년 10월 21일 경기도 시흥에서 사망한 서 씨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지러운 이 차 안에 피도 묻어 있고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서 목격자를 4명이나 찾게 돼요. 그리고 이 씨와 이 양이 서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됐죠. 이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 씨가 서 씨를 칼로 찔렀고 이 양은 망을 봐주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 되게 구체적인 증언이죠. 이때 신고가 안 들어갔을까요? 왜? 결국 서 씨가 실종된 지 약 한 달 후인 11월 3일 이 씨와 이 양은 구속됐고요. 강원도 평창에 묻혀있던 서 씨의 시신도 찾게 됩니다. 자, 이 양은 망만 봐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어떻게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이 양이 엄마 노 씨를 살해한 정황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양은 11월 8일 자신이 엄마 노 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던 2002년 2월에 인터넷에 한 여고생이 호소문을 하나 올려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글을 올린 사람은 자신을 이 양의 여동생이라고 밝혔는데 언니가 살인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아주 긴 호소문이었어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언니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고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아버지가 경찰과 짜고 언니에게 살해 혐의를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은 수감 상태인 2001년 11월 19일에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자, 그리고 동생은 자신의 이런 주장을 어느 시민단체나 언론도 믿어주지 않고 있고 이젠 정말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18살의 어린 학생이 썼다고 믿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 양의 동생도 성적이 좋았어요. 모의고사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 우등생이었는데 언니 사건 이후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출을 하고 학교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죠. 계속 이렇게 언니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민단체도 언론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서울 명동에 있는 한 건물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들이 돌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이제 아빠였어요. 이 큰 모든 일들이 1년 안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기자가 이 양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둘째 딸이 왜 이런 주장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냐. 그때 아빠는 나는 살면서 딸을 성폭행한 적이 없고
작은 딸이 지금 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그룹으로부터 세뇌를 당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씨의 제자들이 이 씨를 마치 신처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양의 동생이 올렸던 호소문을 보면 경찰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뭐 고문을 했다. 경찰도 자신들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양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는 수사 당시에 기자들도 목격을 했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라면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지적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의 여파가 얼마나 컸냐면 청와대에서도 경찰에 이 글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이양이 갑자기 그동안 했던 모든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나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원장 서 씨를 내가 주도적으로 죽였다는 거죠. 이 씨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주장 내용이 바뀌어버렸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씨도 서 씨의 살해를 마치 이양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바꿔서 진술합니다. 이상하죠. 자, 근데 이 사건 목격자 4명이잖아요. 이 4명이 일관된 주장을 했었어요. 죽인 건 이 씨고 이양은 망을 봤다. 이양의 번복된 이런 주장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2002년 4월 27일 1심 재판부는 이양에게는 무기징역, 이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요. 이양이 과외 중단을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때문에 중형에 처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씨에게는 제자인 이양을 끌어들여서 동서를 살해한 뒤에 범행 일체를 이양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항소했어요. 항소심 재판에서 이양은 사망한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고 원래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 불륜의 죄책감과 정신 이상으로 목숨을 끊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는 이양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양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어머니가 불륜이나 정신 이상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씨에 대해서는 제자인 이양에게 왜곡된 가치 판단을 심어주고 어머니와의 갈등 관계를 형성케 해서 살인까지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항소심 재판 이후에 이양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서 장문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요. 이 아버지는 딸이 엄마를 살해한 범행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노 씨의 사망 시간을 오후 3시로 추정을 했고 재판부와 부검인은 오후 2시 전후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망 시간을 다르게 추정한 게 무죄의 단서라는 거죠. 재판부와 부검의의 주장처럼 오후 2시 전후를 사망 시간으로 본다면 이양이 사건 당일 오후 1시 32분에서 2시 28분 사이에 친구들과 10차례 이상을 통화를 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전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노 씨 부검 결과 수면제 17알 분량의 성분이 검출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알만 먹어도 골아떨어지는 약을 17알을 이상을 먹었으니 사실 2시 30분 정도에는 이미 정신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들었을 거기 때문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 이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이 통화 내용을 분석한 뒤에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은 시간대인 오후 2시 28분부터 3시 34분을 범행 시간으로 단정하고 여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수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 씨 사망 사건은 이양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다가 보강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당시에 수사를 맡은 경찰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씨의 사망을 수면제 복용에 의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학원장 서 씨 살해 사건 수사 도중에 이양이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만 작성해서 이틀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대요. 이 씨 아버지의 주장처럼 경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자백과 정황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고 있는데 이양은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면회를 거부하고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했죠.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뭐가 진짜일까요? 이양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이 씨에게 세뇌당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상한 세상에 빠져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고심 재판 결과 이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이 확정돼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점, 그리고 장래의 교화 가능성과 가족들의 노력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죠.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리고 피해자 서 씨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과 자신이 한 범행을 어린 제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확정됐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20년씩 선고를 받으면서 사건은 끝났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양이 엄마 노 씨를 직접 살해했냐? 이거 자체가 그냥 의문입니다. 이양은 진술 초반에 맨손으로 노 씨의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사시켰다라고 했는데 이양이 되게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근데 또 엄마는 되게 덩치가 컸어요. 이게 가능했을까? 엄마와 몸싸움을 해서 엄마가 탈진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양도 같이 체력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에 이를 만큼 코와 입을 막는 게 가능했을까요? 게다가 이양은 평소에 되게 겁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아무리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자기 엄마를 죽일 수 있을까요? 너무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엄마의 몸에서 17알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죠. 두 가지예요. 엄마 스스로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스스로 먹었거나 아니면 엄마 몰래 엄마가 먹게끔 만들었거나 먹게 만들었다면 엄마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테니 코와 입을 막는 게 가능해지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적인 살인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구 없이 맨손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보통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방법이 좀 일관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이양은 나중에 자기가 노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노 씨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서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었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기록에도 비구폐색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입과 코를 막았다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건과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 씨를 살해하고 엄마를 살해하고 사망 현장을 자살 현장처럼 꾸몄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사건 당시 이양은 갓 20살이 된 어린 나이였고 초범이었습니다. 근데 증거물을 세탁하고 수면제를 이용해서 현장을 그렇게 꾸미고 경찰에 전화해서 허위 신고를 하고 초범인 이양 혼자 이걸 다 했다? 겁 많은 이양이? 그것도 우발적으로 엄마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침착할 수 있을까요? 당시 집에는 이양과 엄마 노 씨만 있었고 사건 전후로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그날 그 집에 오지 않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 씨로 보고 있는 거고요. 본인도 어쨌든 이 집에서 뜯어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과외비를 더 뜯어내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이양이 세뇌가 됐다면 엄마를 본인이 직접 죽였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걸 도왔든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것 자체가. 이 씨의 평소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사람을 내 편으로 잘 만들고 나를 추종하게도 잘 만들고 아이들이 학교까지도 그만두게 했잖아요. 어려운 결정, 이런 것들을 타인이 하게 만드는 능력 아닌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판에서 갑자기 자기가 서 씨를 주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도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이 이양의 엄마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네 번째 의문점, 이양과 이 씨의 관계는 뭐냐? 경찰이 이양의 소지품을 조사했을 때 이양 노트에서 의문스러운 메모를 몇 개 발견합니다. S를 죽여야 한다. 사랑도 싫다. 관계도 싫다. 성관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메모였는데 여기서 S는 아마도 사망한 학원장 서 씨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메모가 중요한 이유는 서 씨 살해에 이양이 적극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이 메모에 대해서 이양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살인을 돕고 재판에서는 증언을 번복하면서 이 씨의 범행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우기는 이런 정황들. 이양과 이 씨가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이 아니라 어떤 내연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엄마도 이런 부분을 의심했었다고 하니까요. 경찰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지만 두 사람도 아니라고 했고요. 명문대 진학반, 이 씨 밑에 있었던 그 아이들도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단지 존경하고 따랐을 뿐이라고 했죠. 진짜 이상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명문대 진학반 학생들이 재판 내내 이 씨를 계속 감싸요. 심지어 존경을 표하기까지 하면서 구명을 위해 힘씁니다.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제가 앞에서 했던 말이 좀 공감이 되시죠? 맹목적인 추종이거든요, 이거는.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명문대 진학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입시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면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강생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그들을 사로잡은 이 씨, 그리고 이 씨가 살인을 저질러도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이 수강생들을 보면 사이비 종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건은 20년 전 사건이에요. 두 사람은 이미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둘 다 젊거든요. 이번 사건이 제가 오늘 촬영한 사건들 중에 제일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인데요. 그만큼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시청 후에 다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